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일부터 시행 및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혁신위에선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 등을 정할 방침이며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업을 거쳐 입법 예고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착한 소비 운동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경총회의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총은 대기업 회원사들이 사내 업무 추진 비용을 활용해 착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SNS 홍보를 통해 운동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액정 표시 장치 생산을 중단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액정 표시 장치, LCD 생산을 중단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닷으로 사업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내년에 퀀텀닷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고객이 요청한 LCD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LCD 개발과 제조 분야 직원들은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중소형 사업부와 퀀텀닷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금융기관들은 총 87억 2천만 달러를 응찰했는데 공급 한도액 120억 달러에 미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실제 시중의 달러 수요가 공급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달러화가 많이 필요했다면 응찰 규모가 한도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응찰액은 전액 낙찰됐으며 낙찰액은 결제일인 내달 2일 실제로 공급됩니다. 한은은 한미통화스와프 한도 600억 달러 중 2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를 1차로 경쟁 입찰에 붙여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부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재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새로 가입된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0%대의 상품에 가입된 금액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지난해 2조 1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1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채권 강세와 원화 약세로 외화 채권의 매매 차익이 많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